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건입니다. 뜬금없는 주제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대구 서문시장 화재에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는 그런 제보를 제가 많이 받았지만 대통령 사건에 매달리다 보니 취재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형집행정지 요청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지켜봐야 하므로 기다리는 시간 동안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가 보기로 맘먹었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가 발생한 것은 2년 반 전인 2016년 11월 30일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9일 전입니다. 그때는 탄핵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고 게다가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피고인에 대한 재판이 막 시작되던 무렵이어서 저는 법원 주변에서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은 세부적인 내용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많은 시청자들이 제게 이런 요청을 해왔습니다. 대구 서문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고비가 있을 때마다 방문했던 마음의 고향입니다. 서문시장은 해방 후 여러 차례 화재를 겪긴 하였으나 2004년부터 시설 현대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아직도 발화 지점이 어디인지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용돌이 치던 탄핵 정국 와중에 잊혀져 가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 하는 것이 시청자들이 저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한마디로 서문시장 화재가 대통령 탄핵과 뭔가 시기적으로 묘한 관련이 있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처럼 시간이 나는 김에 관련 기사들을 제가 검색해 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큰 대형 화재 사고인데도 보도된 기사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점포 670여 개가 완전히 불에 타버렸고 전소했고 경찰 추산으로 약 1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대형 화재 사건이 대구 서문시장 화재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은 겁니다. 참 뭔가를 감추고 있다 하는 느낌을 참 받았습니다. 서문시장은 전체 면적이 93,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28,000평입니다. 아주 큰 시장입니다. 6개 지구로 나뉘어졌습니다. 1지구, 2지구, 3지구 이래서 6개 지구로 나뉘어져 있는데 화재가 발생한 곳은 제4지구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에 839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었는데 건물의 3분의 2가 무너지고 점포 670여 개가 전소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청자들이 수상쩍다고 제보한 정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화재 발생 시각입니다. 화재 발생 시각. 경찰 발표에 의하면 2016년 11월 30일 새벽 2시 8분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끝나고 이 상가로 텅 비어 있을 때입니다.
그날 대구 지방의 제가 날씨를 찾아보니까 가랑비가 내렸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11도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고 상인들은 없고 한적한 곳이고 쉽게 불이 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장사가 다 끝났으니까 뭐 전기 쓸 일은 또 없죠. 둘째, 상인들에 따르면은 불이 나기 전에 LP 가스통이 폭발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상인들의 이 주장, LP 가스통이 터졌다 하는 이 주장은 외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셋째, 화재가 발생한 제4지구는 의류, 침구, 커튼, 전부 다 불에 타기 쉬운 물품들, 그런 물품들이 아주 밀집해 있는 그런 점포들이 밀집한 그런 상권입니다. 그러면 스프링쿨러가 작동했느냐? 경찰 발표에 의하면 스프링쿨러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점포 3분의 2가 전소했다. 그런 점에서 상인들은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불을 지르고 스프링쿨러를 망가뜨린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화재가 발생하고 2년이 지났지만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관심 갖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니 왜 수사가 유야무야 끝났냐? 요즘 어느 세상입니까? 과학 수사 얼마나 발달된 세상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를 검색해 봤죠. 그 발화 지점에 대해서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은 발화 지점은 제4지구 남서편 쪽 통로 셔터문, 통로 셔터 부근인데 통로 입구에서부터 셔터 바깥쪽 그 사이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뭐 전기 누전이나 이런 건 아니고 셔터 문 안쪽하고 바깥쪽 요 사이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이 대구 소방본부에 과거 몸담았던 몇 분에게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화재 원인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불명이다. 그리고 미궁에 빠져있다. 단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직감상 방화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다. 라고 말하더군요. 다섯째, 화재 발생 다음날 오후 1시 29분쯤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고 없이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는 몇 개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당시 언론 보도에 보니까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현장 방문을 저지했다. 시장 상인들의 싸늘한 반응 때문에 대통령은 15분 만에 현장을 떠났다. 대부분 기사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근데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상인들의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상인들은 대통령의 현장 방문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떠난 이후에 대통령이 왔다 갔다는 말을 듣고 아주 가슴이 메였다고 합니다. 대통령 본인도 힘든 시기인데 얼마나 어려운 걸음을 했는데 그걸 상인들이 쫓아냈다?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서문시장 상인들이라면은 결코 대통령에게 그런 매정한 행동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방문을 저지했다는 그 정체불명의 단체와 회원들, 그 사람들이 누군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제보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 뭐냐?
서문시장 화재가 발생하기 4일 전, 그러니까 2016년 11월 26일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날 소위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제5차 촛불 집회가 열린 날입니다. 그날 문재인 당시에는 전 민주당 대표 자격이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전 대표 대중들 향해서 이렇게 연설합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스스로 내려오던 탄핵으로 끌려 내려오던 대통령 퇴진은 시간 문제다. 보수 세력을 거대한 횃불로 태워버리겠다. 태워버리자. 라고 외친 겁니다. 문재인 당시 대표의 발언은 다 남아 있습니다. 네. 보수 세력을 불태워버리자. 라는 이 참치알이 있은 4일 뒤에 묘하게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서문시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발언과 화재가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끔찍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요즘 세상에 화재 원인조차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미스터리들, 이런 수상쩍은 정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문시장을 찾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사건의 단서는 현장에 남아있다는 것이 사건 기자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현장도 둘러보고 그리고 경찰의 초동 수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물론 경찰이 저 같은 사람에게 수사 협조를 할지는 모르지만은 초동 수사 단계부터 제가 쭉 살펴볼 생각입니다. 저를 도와줄 분들은 시청자 여러분들 뿐입니다. 애국 국민들께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보를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